당신의 뇌는 지금 매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단톡방에 정성스럽게 혹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대화창의 숫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분명 다들 읽었는데 단톡방엔 정적만 흐르죠. 이때 느끼는 기분은 단순히 서운함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거나 얼굴이 화뜬거리고 심지어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강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 통증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단톡방에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제로 싸대기를 맞은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전대상 피질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우리가 뜨거운 불에 데이거나 칼에 데였을 때 고통을 처리하는 통증 중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우리 뇌는 메시지 무시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이토록 일십에 분도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화의 비밀과 한국 사회 특유의 메신저 문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단톡방의 침묵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될 겁니다. 1. 진화의 저주, 무시는 곧 죽음이었다. 우리는 왜 고작 스마트폰 화면 속의 침묵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그 답은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에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집단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소외된다는 건 곧 사망 선고였습니다.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줄 동료가 사라지고 함께 사냥할 파트너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작은 소외의 신호만 포착해도 위험해, 빨리 무리 속으로 돌아가 라고 비명을 지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의 단톡방은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을 아주 악랄하게 자극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단톡방의 침묵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너는 이제 우리 부족원이 아니야 라는 추방의 신호로 오작동하는 것이죠. 2. 일의 공포, 한국 메신저 문화의 그림자.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초고속 피드백의 사회입니다. 카카오톡의 숫자 1은 단순한 수신 확인 기능을 넘어 일종의 디지털 심박수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어지는 침묵은 고맥락 사회인 한국에서 아주 강력한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서구권 메신저와 달리 한국인에게 읽음 뒤에 무응답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대화의 내용보다 관계의 온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 행위는 한국적 정서에서 너와의 연결을 잠시 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라진 숫자 1 뒤에서 배신감과 소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3. 거절 민감성. 왜 나만 유독 더 아픈 걸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톡방 침묵을 겪어도 누군가는 다들 바쁜가 보네 하고 쿨하게 넘기지만 누군가는 밤새도록 그 대화창을 들여다보며 괴로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후자라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절 민감성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아주 사소하고 모호한 행동에서도 거절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냅니다. 단톡방에 올린 내 질문에 10분간 답이 없는 상황.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절 민감성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이 상황은 순식간에 나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둔갑합니다. 내가 아까 너무 나댔나? 저번에 걔가 한 말에 내가 대답을 안 해서 복수하는 건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뇌는 이 불확실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은 단순히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뿐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손절의 드라마가 한편 완성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노는 사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4. 단톡방의 역설. 모두가 읽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고전적인 법칙인 방관자 효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경꾼이 많을수록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단톡방에 인원이 많을수록 답장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1대1 대화에서는 답장의 책임감이 100%입니다. 하지만 1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그 책임감이 10%로 분산됩니다. 모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겠지? 지금 내가 나서기엔 좀 애매한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침묵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읽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쪼개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말을 건 사람의 뇌는 이 총계적 수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10명에게 말을 걸었으니 10배의 반응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10분의 1로 줄어든 책임감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대의 크기와 책임의 분산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 사이에서 우리의 분노와 소외감이 피어납니다. 5. 비언어적 신호의 부재, 뇌는 공백을 공포로 채운다. 우리가 단톡방의 침묵에 더 크게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메신저 대화가 인간의 본래 소통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담당하죠. 하지만 단톡방은 이 93%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춰도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며 아, 지금 생각이 많구나 혹은 내 말이 어려웠나 하고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냉정합니다. 오로지 침묵이라는 차가운 데이터만 남죠. 맥락을 먹고 사는 우리 뇌는 이 정보의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가장 본능적인 감정인 불안과 공포를 꺼내듭니다. 상대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일단 나를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나중에 닥칠지도 모르 진짜 소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톡방의 분노는 비언어적 신호가 거세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낸 뇌의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6. 해결책, 일십의 파도에서 나를 구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지털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나에 대한 평가와 연결하는 회로를 끊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주입하세요. 지금 상사한테 깨지고 있겠지? 폰을 두고 화장실에 갔나 보네. 너무 피곤해서 읽고 잠들었구나처럼 나를 배제한 그들의 상황으로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거리두기의 생활화입니다. 단톡방의 침묵이 괴로운 건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 몸의 확장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실시간으로 거절의 고통을 생중계받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 싶으면 과감하게 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온라인의 가짜 연결이 아닌 내 눈앞의 진짜 현실, 커피의 향기, 창밖의 풍경,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세요. 내가 나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리액션에 휘둘리던 자존감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십의 관리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조차도 바쁠 때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못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허용했던 그 실수를 타인에게도 허용해주는 심리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읽었으니 답해야 한다는 강박은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결론, 일이 사라져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외감은 우리가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단톡방의 숫자 1이 언제 사라지느냐, 혹은 누군가 이모티콘 하나를 남기느냐 마느냐가 결코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불안을 안고 21세기의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소한 침묵에 아파하고 보이지 않는 상대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갈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갈망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타인의 리액션을 구걸하는 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돌보는 쪽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단톡방의 침묵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던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이 일십이나 안일십을 극복했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구조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